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고 있는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처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이석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지럼증이었죠. 그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요 칠판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쓰이긴 한데 유스타시안 튜브 이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관은 이제 귀에서 코로 연결된 관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할 때 맨날 이제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외이라고 하고 여기를 중이라고 하고 요 안쪽에 달팽이관 이런 거는 이제 내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다룰 이관이라는 거는 요 관입니다. 여기. 그래서 중이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고요. 고막이랑 이 달팽이관 사이의 중위 공간에는 우리 그 드럼이나 뭐 장구처럼 안에 이제 공기로 채워진 공간이 있어야지 소리가 이제 전달이 잘 되는데 그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 그게 공기를 잘 채워주고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이관의 기능입니다. 공기도 뭐 물도 마찬가지지만 공기도 계속 그 정체가 돼 있으면 문제가 좀 생겨요. 점점 안쪽으로 이제 공기가 점막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기 볼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꾸 응압이 걸리면서 고막이 자꾸 빨려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왔다 갔다가 잘 돼야지 압력에 의한 문제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이관이고요.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한 3.6cm 정도 되는 튜브 모양이겠죠? 튜브 모양인데 귀 쪽에 3분의 1 정도는 이제 골 구조예요, 뼈. 여기겠죠, 여기. 웨이도 그 귀의 뼈랑 같이 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 이제 이관의 귀 쪽 3분의 1이 되겠고요. 코 쪽 3분의 1은 연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 쪽 3분의 2는 연골, 귀 쪽 3분의 1은 골로 된 요런 이제 튜브 모양이고 이 골과 연골 사이 구조의 여기에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이스무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제일 좁아진 부분이고 문제가 이제 여기가 너무 많이 좁아져 있으면 조금 이제 안 열리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가 너무 넓어져 있으면 너무 많이 열려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건 뒤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요 이관의 제일 중요한 이제 세 가지 기능은 요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위 안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압력이 걸렸을 때 이 압력을 이제 대기압과 맞춰서 귀 안의 먹먹함이나 이런 걸 해소해 주는 환기의 기능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는 중위 내부 물질의 청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귀 안에 물이 막 이렇게 찼으면은 이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요 나가는 길이 바로 요 이관입니다. 요 이관을 통해서 코 쪽으로 배출이 되게 하는 이 중위 내부 물질을 청소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코는 우리가 인제 세균도 많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지저분한 공간인데 여기서 귀 쪽으로 세균이 역류가 되면 중이염이 거꾸로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막는 밸브 역할을 하는 게 또 이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이스무스가 중요하고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중이염이 잘 생기는데 그게 이 이관 발달이 좀 덜 됐고 성인에 비해서 각도가 이렇게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코에서 역류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감기 걸리고 중이염이 잘 생기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기들 감기 걸리면 코를 풀게 하실 텐데 너무 세게 풀면 압력에 의해서 콧물이 귀 쪽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또 중이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너무 세게 코를 푸는 거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 이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좀 차차 진행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관을 내시경으로 코 쪽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게 평상시 상태고요. 이게 열리는 상태입니다. 이관은 연골이 이렇게 J자 모양, 뒤집어진 J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코 쪽이고 여기가 귀 쪽. 얼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이 귀 쪽이 되겠죠. 근육이 여기 두 개가 달려 있는데 뭐 요거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관이 열리는 거는 근육이 여기가 수축을 하면서 이걸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이관의 연골을. 그러면서 여기 내부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게 이제 이관이 열리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관이 그러면 어떨 때 열리냐? 평상시에는 이관은 닫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꿀꺽 삼킬 때 이렇게 잠깐 열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품은 조금 더 열리긴 하지만 보통 침을 삼킬 때는 1초 미만,
평균 한 0.5초 정도로 이관이 열렸다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 삼킬 때 이관이 열린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침 삼킬 때마다 이관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뭔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지잖아요, 압력 때문에. 그때 이제 침을 삼키면 압력이 해소가 되는데, 이관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침을 삼켜도 압력이 해소가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귀에 통증도 생기고 피도 나고 뭐 안에 물이 차든지 고막에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침을 삼킬 때 잠깐씩 열리는 게 중요하고요. 요 열렸을 때 보통 이제 공기의 방향은 비행기나 이런 데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귀 쪽에서 코로 공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침을 꿀꺽 삼키게 되면 코 안에 잠깐 압력이 음압이 걸립니다. 빨려 들어간 압력이 걸리고 열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귀에 있는 액체나 이런 공기들이 코 쪽으로 잠깐 드러났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환기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선 귀에서 코 방향으로 공기가 움직이게 돼 있고, 하품이나 침을 삼킬 때 잠깐씩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귀 먹먹할 때 우리가 뭐 껌을 씹다든지 침을 삼키든지 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요 이관을 열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이 코 내시경으로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땐 요런 모양이 나와요. 이게 코 제일 뒷벽입니다. 제일 뒤쪽이고요. 여기 비중격이라서 코 가운데 뼈고요. 코 제일 뒤쪽에 가 쪽으로, 측면 쪽으로 요런 이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관 입구가 되겠죠. 연골은 요런 모양으로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육 두 개는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관이 이렇게 열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열리는 메커니즘의 근육이 수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육을 수축시켜야 열리기 때문에 능동적인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이관이 열립니다. 폐쇄는 어떻게 되냐? 열렸다 닫혀야 되겠죠? 이 닫히는 거는 이제 근육이 없습니다. 닫는 근육은 따로 없고요. 요 연골과 주변 조직의 탄성에 의해서 당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근육의 힘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겼을 때 안 열리는 게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가 되는 거고, 이 조직이 좀 부족하거나 탄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될 때는 이렇게 다시 오므라들면서 닫혀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경우에, 탄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 이 개방성 이관 기능 장애가 생겨요. 폐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는 수동적인 조직 탄성에 의해서 되고, 개방은 능동적인 근육 수축, 침 삼킬 때 쓰이는 그런 근육 수축에 의해서 됩니다. 근육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근육들이 어디에 붙냐? 우리 그 입천장에, 앞쪽은 딱딱한 뼈고 뒤쪽 입천장은 말랑말랑한 이제 연구개라고 그러잖아요. 요 연구개를 구성하는 근육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 근육들이요. 그래서 침을 삼킬 때 연구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요게 연구개 근육이기 때문에 당겨지는 요런 메커니즘으로 이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단면을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고요. 뭐 이게 걸려서 이게 연구개죠, 연구개. 입천장이에요. CT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관이고, 근육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요 조그만 근육들이 이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이고, 여기가 코 제일 뒤쪽이고요. 여기가 부비동염 생기는 그 부비동입니다. 그래서 요 코 제일 뒤쪽에서 옆쪽에 이제 여기가 이관 구멍이에요. 여기가 이관이 있는 위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관 질환에는 이제 뭐가 있냐? 영어로 써 있는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3개월. 이 3개월이 뭘 의미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만성이다, 급성이다 요런 거를 이제 구분할 때는 보통 이제 개월수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인 질환의 경우에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보다 오래되면은 만성이라고 그러고 3개월보다 빨리 병이 나으면 이제 급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관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내로 그냥 증상이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에 급성 이관 기능 장애라 그러고,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에 만성 이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대상은 이 만성 이관 기능 장애예요. 왜냐하면 급성 이관 기능 장애는 감기만 걸려도 생길 수 있어요. 감기 걸리면 코가 붓잖아요. 아까 제가 이관이 코 제일 뒤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가 부으면 이관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귀가 먹먹함을 느끼고, 침을 삼켜도 귀가 계속 먹먹하고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감기가 걸려서 코가 부었기 때문에 생기는
이관 기능 장애가 일시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감기가 나으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위쪽 카테고리는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입니다. 이관이 열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요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기능적 폐쇄, 동적 폐쇄, 구조적 폐쇄 이렇게 어렵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능적 폐쇄란 거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이관이 어떻게 열리기에 실패한 경우를 얘기하고, 대표적인 거는 감기 걸렸을 때 아니면 비염이나 축농증 같은 게 있어서 콧물이 이관을 막아서 이관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점막이 두꺼워서 예를 들어 부비동염이나 어떤 다른 알러지나 이관의 어떤 자체적인 점막의 비후 때문에 관이 좁아져 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를 이제 기능적 폐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적 폐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동적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개방하는 이 근육의 문제. 근육이 힘이 떨어진다든가 근육이 수축이 비정상적이어 가지고 잘 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침을 삼킬 때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해줘야지 이관이 열리는데, 열리는 힘이 떨어져서 이관이 안 열리는 경우를 동적 폐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개열이 있어요. 구개열. 구개열이라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로 알잖아요. 정확하게는 요거는 이제 구순 구개열입니다. 입이 갈라졌다 그래서 입술이 갈라졌으니까 구순이고요.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경우를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갈라지지 않아도 입천장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 입천장만 갈라진 경우는 이제 구개열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입천장이 갈라진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입천장 그 연구개 쪽으로 근육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이 비정상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관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고,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9개월이 있는 아기들을 치료할 때 성형외과에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의 루틴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보고 귀에 고막 튜브를 넣게 됩니다. 물 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9개월 환자들이 이관 기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을 달고 살게 되고요. 9개월 수술을 한 경우에는 다행히 한 70% 정도에서는 9개월 수술 후에 이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많은 경우에 튜브를 넣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서는 중이염이 자주 생기고 호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잘 하고 필요하면 고막 환기관 튜브를 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조적 폐쇄는 뭐냐면요, 해부학적으로 이게 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관이 아예 막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흔한 거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 쪽에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이관 점막에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수술하고 협착이 생기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서 당긴다 그래도 열려지지가 않죠. 그런 경우는 구조적 폐쇄라 그러고요. 또 한 가지 흔한 원인은 애들 같은 경우에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습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데노이드가 아까 코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 사이에 아데노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데노이드가 너무 크게 되면은 이관이 열릴 때 방해를 하게 돼요. 이관 근육의 움직임을 아데노이드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관이 또 그것 때문에 안 열리는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아데노이드를 수술을 하면은 중이염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데노이드는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서 임파선 조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른들도 아데노이드가 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별해야 될 게 이제 비인두암, 나조파링지얼 캔서라고 하는 비인두암을 반드시 감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암이기 때문에 감별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성인이 별 문제 없는데 중이염이 갑자기 발생했거나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경우에 비인두암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든지 조직 검사 아니면은 CT, MRI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비인두암 같은 경우에도 그 암 덩어리 자체가 이관의 개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조적 폐쇄에 의한 이관 기능 장애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요 비인두암 환자들이 첫 증상이 중이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는 성인의 중이염에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챌린징 타입의 이관 기능 장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기압성 장애라고 해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다가
그냥 뭐 잘 살다가 비행기를 타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 이퀄라이징이 안 돼서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기압성 이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뭐 아직 뭐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의 어떤 아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압력이 걸렸을 때 이관의 환기에 문제가 좀 생기는 그 조금 덜한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방치하면 안 되는 게 귀 안에 압력이 너무 많이 걸리면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 생기거나 이제 외림프 누공이 생겨 가지고 어지럼과 동반된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쿠버 다이빙을 했는데 귀가 너무 문제가 어떤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스노클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자, 이제 개방성 이관이죠. 페툴루스. 요건 또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예요. 이거는 이제 이관이 닫히질 않아서 계속 열려 있는 상태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제 얼핏 보면 이제 폐쇄된 거랑 개방된 거랑 완전히 반대 같잖아요. 근데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제일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동적 폐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열리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여는 거는 능동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닫히는 거는 수동적인 이제 코일의 그 이제 탄성력에 의해서 닫히는데 둘 다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 때는 완전히 열려서 개방이 있다가 또 어쩔 때는 닫혀서 열리지 않다가 이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인지 잘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참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관 기능 장애, 그러니까 먹먹함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무슨 검사를 먼저 하냐? 먼저 고막을 볼 겁니다. 모든 의사들이 마찬가지지만 고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고, 그 이상들이라는 건 이관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중이 삼출물, 그러니까 중이염이에요. 물 차는 중이염. 세균성 중이염이랑 좀 다르죠? 세균성 중이염은 아프고 열나고 그런 건데 고름이 나오고, 중이 삼출물, 그러니까 삼출성 중이염이란 거는 물만 차는 겁니다. 여기 상처 나면 진물 차잖아요. 그 액체가 맑죠? 고름이 아니죠. 그런 게 이제 귀 뒤에 차는 거예요. 처음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관 기능이 안 좋으면은 공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압력이 음압이 빨려 들어가는 압력이 계속 걸리게 되고, 빨려 들어가는 압력이 걸리게 되면 중이 점막에서 자꾸 액체를 내보내게 돼요. 요 볼륨을 채우려고. 그래서 삼출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이 떨어지면 삼출물이 나가는 길도 막히기 때문에 청소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 쌓이게 되고 중이염이 생기죠. 그다음에 고막의 함몰. 아까 제가 빨려 들어간 압력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고막이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달팽이관 쪽으로 고막이 확 들러붙게 되고 청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나빠지는 경향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진주종으로 생기면서, 진주종은 나쁜 병입니다. 진주종이 생기면 청력이 확 떨어지게 되고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게 있을 수 있고, 고막 천공, 고막에 빵꾸 남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감염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고막에 천공이 있으면 이관 기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검사가 이제 환자분한테 뭘 시킬 겁니다, 의사가. 발살바, 이어 파퍼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좀 자세히 보려면 하는 건데, 발살바가 뭐냐면은 코 잡고 이렇게 해서 귀에 바람 내는 거예요. 이제 이퀄라이징이랑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압력을 코 안에 압력을 확 높이면 이관을 통해서 압력이 이제 어느 순간 이관이 열리면서 수동적으로 압력이 귀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강에 공기가 확 차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발살바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상인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가 한 15%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비정상은 아니에요. 환자분께서 본인이 그냥 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막이 터질까 봐 무서워서 적당한 압력을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관 기능 검사를 해보면은 압력이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발살바를 한 다음에 침을 삼키면은 아까 압력에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관이 열리니까. 근데 침을 삼켜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적절하게 이관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발살바 시킨 다음에 압력이 차 있을 때 고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에 따라서 고막이 펄럭펄럭 거리는 게 관찰이 되면 이거는 이제 개방성 이관 기능 장애, 닫히질 않고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기는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내시경 녹화를 한 건데요. 먼저 이제 정상에서 보시면,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고막이 불었죠? 발살바를 한 다음에. 근데 침을 삼키면 조금씩 들어가서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정상 상태를 볼게요. 이분은 조금 약간 고막이 빨려 들어가 있는데 발살바를 한번 할게요. 이거 빡 불어났죠? 근데 침을
이제 계속 삼키라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이게 공기가 차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침을 삼켜도 이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빠지질 않는 겁니다. 요런 상태도 이제 이관 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 귀 압력이 느껴지는 경우, 귀가 아픈지, 예, 귀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먹먹한지, 예,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릴 때 귀 증상이 항상 동반되는지, 그리고 귀에서 뭐 뽀글뽀글 소리가 나는지, 귀에서 이명이 있는지, 청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설문조사일 뿐, 우리가 그냥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말씀하신 증상으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쓴 논문이긴 한데 요게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 이제 이관 기능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게 증상이 다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냐? 아니거든요. 요 증상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관 기능 장애가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과 이관 기능 장애 환자들에서 비교하면 이 증상이 무조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율이 높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외래로 오는 여러 환자분들이 있겠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먹먹한 환자들한테서 요거를 해본다 그래서 요게 이관 기능 장애가 요런 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관 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진단이 같이 요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먼저 개방성 이관 기능 장애로 넘어가 볼게요. 개방성 이관 기능 장애는 보통 우리가 일본 이제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많이 쓰는데, 이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들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 증상, 자기 목소리가 울려 들리는 증상, 귀가 먹먹한 증상, 그리고 숨 쉴 때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 요 세 가지 중에 한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 증상이 있어야 되고, 고개를 숙이거나 했을 때 증상이 완화가 돼야 되고, 이거는 의사들이 고막을 봤을 때 귀가 펄럭펄럭거리는 게 보여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지 개방성 이관으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들이 부족하면은 의증만 하고요. 의심만 하고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개방성 이관 진단이 쉽냐? 개방성 이관 아까 제가 이관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 쉴 때 고막이 펄럭펄럭 하는 것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증상이 있거나 고막이 정상인 경우에는 뭐 보이니까 괜찮은데, 보통 개방이관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외래로 왔을 때 증상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검사를 통해서 진단에 힌트를 얻고, 환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막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들여서 이제 실제로 증상이 있을 때 녹화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고막의 안으로 빨려 들어간, 이제 아까 유착성 중이염이라 고막에 함몰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코로 살살 숨을 쉬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 숨을 쉴 때 고막이 펄럭펄럭거리죠. 이제 개방성 이관일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근데 이 코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고막이 딱 닫힙니다. 고막이 안으로 딱 빨려 들어가면서 이관이 닫혀버려요. 그러면은 개방 이관 증상이 없어지고 숨을 쉬어도 펄럭펄럭거리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오시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다시 공기를 채우면은 불어났다가 이때 숨을 다시 쉬라 그러면 다시 펄럭펄럭거립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개방성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코를 이렇게 들이마심으로써 이관을 억지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세게 걸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컵 입에다가 딱 붙이는 장난 같은 거 보셨을 텐데, 그래서 딱 붙이면 딱 붙거든요. 똑같아요. 이관에 압력을 확 걸어버리면, 음압을 걸면 이관이 오그라들면서 딱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개방이 되지 않고 딱 닫히기 때문에 개방 증상은 좋아지는데, 귀에 압력이 걸리죠. 고막이 제일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막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고막이 유착되는,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코를 이렇게 해서 이관 증상을 없애는 방법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개방성 이관에서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먹먹한 때 병원을 올 텐데 질환들이 뭐가 있냐?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환들이에요. 난청. 모든 종류의 난청이 먹먹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뭐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중이염, 모든 난청 종류가 다 먹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실제로 먹먹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고 이관 기능 장애 같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검사해 보면 이관 기능은 정상이고 난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음역대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낮은 음만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낮은 음이 떨어지면 주로 먹먹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그런 증상을 이제 헷갈리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관 기능 장애가 당연히 먹먹할 수 있겠고요.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이건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CT 같은 걸 좀 찍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참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증상이 없고 그냥 스트레스성인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달팽이관이고 여기가 반고리관인데 상반고리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석 생기는 그 반고리관인데 원래는 뼈로 된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상반고리관 피열이 있는 분들은 여기 껍데기가 없습니다. 뼈로 된 껍데기가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요 뼈로 된 껍데기가 보이지 않고 요렇게 바로 뇌 척수액과 붙어 있는 것처럼 요런 현상이 이게 보이고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자기 몸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립니다. 골전도에 의해서 자기 몸에 있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요런 검사를 해 보면은 낮은 음 쪽 청력이 떨어졌는데 골전도 검사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달팽이관 청력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간혹 가다 큰 소리를 듣거나 했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관 기능 검사는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이관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요. 예, 진단은 CT로 하기 때문에 CT를 저는 가능하면 반드시 찍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검사가 뭐 있냐? 이제 루틴 검사로 청력 검사, 내시경 검사, 그리고 코 내시경 검사. 아까 제가 그 코 뒤에 이제 비인두암 감별을 꼭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것도 감별하고 비염도 보고 코 내시경 검사도 같이 하고요. 이관 기능 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CT 요런 검사들을 진행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관 검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왜냐면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 기능 장애가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CT 같은 경우에 찍어보면 아까 상반고리관 피열 증후군을 말씀드렸는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9개월이 있으면 이관 기능 장애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정상인 경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9개월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완전한 9개월 우리 임상적으로 진짜 9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이게 빈 공간이 요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파여 있어서 근육이 요 뼈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붙으면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약 한 9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제 이관 기능 장애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고막 뒤쪽 공간에서 이런 까만색 주머니들이 있어요. 까만색이 이제 공기가 이렇게 차 있는 건데 요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귀입니다. 어릴 때부터 발달이 잘 된 귀고요. 공간이 이렇게 좁은 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관 기능이 안 좋아서 고막의 뒤쪽 공기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여기가 발달이 덜 되게 돼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관 기능 장애도 잘 생기고 물도 잘 차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CT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분이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고 물론 현재 물이 차 있는지 그리고 중이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CT가 또 필요합니다. 개방성 이관의 특징적인 증상들 아까 자성강청, 호흡음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성강청에 대해서 목소리가 울려 들린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이 개방성 이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기 목소리만 울려 들려야 돼요. 바깥의 소리가 울려 들린다거나 남의 목소리가 울려 들린다거나 이제 시끄러운 데 가면 울려 들린다거나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는 난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특히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호흡음은 숨소리가 귀에서 나야 되는 거고요. 뭐 심장 박동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숨 쉴 때 맞춰서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호흡음이 들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개방성 이관 치료는 보조적으로는 증상이 생겼을 때 고개 숙이고 들어 눕고 목을 졸르면은 얼굴 쪽에 피가 몰리면서 이관이 다시 좁아져요. 그 점막이 부으면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너무 심한 경우가 나거나 직업적으로 항상 이런 게 이제 말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하는 직업인 경우에는 이거를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살 찌우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찌워야 되는지 우리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일단 빠지면은 증상이 악화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유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이거 하지 않으시도록. 그러면 고막이 이렇게 됩니다. 빨려 들어가요.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튜브를 넣어서 압력을 밖으로 빼주거나 패치나 연고 같은 거를 고막에 붙여가지고 고막의 운동성을 떨어뜨려서 증상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관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고막만 건드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한 50% 환자분들 정도는 그냥 만족하고 지내실만 하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안에다가 필러를 넣는 거예요. 이제 성형외과에서 쓰는 필러 같은 거를 이관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이관을 빵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필러는 또 이제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6개월 내로 녹아서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재발이 될 수 있고, 침 삼킬 때 이관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러그입니다. 이관을 이제 막는 거죠. 그냥 귀 쪽에서 들어가서 여기다가 요런 플러그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이거를 넣으면은 이건 이제 빼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넣으려고 만드는 건데 간혹 가다가 코 쪽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좋은 수술이긴 한데 재발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한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한 30% 정도는 재발할 수 있어요. 재발의 원인으로는 요게 이탈되는 것도 있지만 증상 자체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관이 더 넓어져서 사이즈가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이걸 넣었을 때 이관이 너무 막혀가지고 물이 차는 경우가 또 15%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튜브를 저는 같이 넣고 있고요. 또 이제 처음에 일본에서 요게 연구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고막 천공이 남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해보면 10% 정도 고막 천공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물이 안 차서 좋은 측면도 있어요. 고막에 천공이 있을 때요. 그다음에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 치료는 환기관 삽입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쇄 이관 기능은 이제 이관이 막혀서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압력이나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고막에 구멍을 내주면 그쪽으로 압력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제일 간단한 시술이 환기관입니다. 고막에 살짝 칼집을 내고 요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커 보이지만 1mm밖에 안 돼요, 크기가. 요 직경이요. 그래서 거의 보이지도 않고 환자분들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요. 대신에 이제 수영을 하시면은 압력이 걸리면서 물이 요 구멍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출액 제거할 수 있고 함모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일부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붙어버린 경우에는 압력이 정상이 돼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력 관련 증상들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요게 호전이 돼야지 이관 기능 장애에 의한 증상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튜브를 넣는데 먹먹한 게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이관 기능 장애가 아니지 않나 하고 다시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균 이제 오래 가는 건 아닌데 평균 6개월 정도면은 튜브가 빠지게 되고, 저 긴 거 T자형으로 생긴 거 넣으면 한 뭐 1-2년 정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겠죠. 빠지면 또 증상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란 건 합니다. 풍선 확장술은 코 쪽 이관, 아까 그 내시경 보셨던 코 쪽에서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풍선으로 이렇게 넓히고 풍선을 다시 빼는 거예요. 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풍선을 그냥 넣고 이제 카테터처럼 이렇게 넣고 있는 걸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 풍선을 다시 뺍니다. 그러니까 확 넓혔다가 다시 그냥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넓혔을 때 보통 한 1-2년 정도는 이 점막 자체가 이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1-2년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성공률이 사실 지금까지는 한 70% 정도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 논문에서 보면 70%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관 폐쇄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넓히기만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는 아니고, 근데 이제 어차피 튜브를 계속 넣어야지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시술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한 5%, 많게는 7% 정도 너무 넓어져서 개방이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잘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수술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작용이 아주 심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뭐 이제 이 주변에 제일 중요한 건 요 이제 경동맥이 하나 있긴 한데 경동맥이 터지는 경우는 없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경동맥이 터져서 뭐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힘들거나 위험한 시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뭐 한번 해 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는요. 이제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은 코 문제가 이제 이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코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소화는 아데노이드 를 좀 줄여 볼 수 있을 거고요. 발살바 이거 코 잡고 아까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음압이 걸리지 않게 발살바를 가끔 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올라온 게 있으면 한번 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권휘 님 먼저 보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시고 삐 소리가 나고 염증이 생겼었는데 중이염이라는 증상을 받았는데 귀를 올바르게 귀 소음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중이염은 소음과는 좀 상관이 없는 질환이긴 해요. 중이염은 귀 안쪽에 고막 뒤쪽에 물이 차거나 뭐 세균 감염이 돼서 생기는 염증이고요. 이제 소리가 나고 요런 거는 이제 청력이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아까 모든 이제 난청에서는 다 소리가 날 수 있고, 소음 예방법 근데 귀에서 이명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저 중이염을 아직까지는 뭐 예방하는 방법은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겼을 때 그냥 튜브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0대 남성이시면은 재발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냥 경과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싶다는 거를 여쭤보신 거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귀에 이어폰 같은 거 좀 볼륨 줄여서 끼시고 너무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JB 김님 보시면 예전에 턱을 움직일 때 이관을 예. 이관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예. 예. 이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먼저 턱을 움직이거나 본인 스스로 이관을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침 삼키는 거 외에도 요런 인제 이관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비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고 오히려 뭐 축복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관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감기가 걸리셨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이제 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관이 폐쇄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관이 안 열리게 되고 그러면은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설발을 했다 그랬잖아요. 공기가 들어갔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안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은 난청 생기고 어지럼증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지럼증이 생긴 거예요,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압력이 높아져서 달팽이관과 평형긴입관을 자극하게 된 상황이고요. 어지럼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빠졌겠죠. 뭐 지금은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감기 걸린 상황에서는 빠져요. 빠지고 나서 증상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부터는 무리하게 발설발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72세 환자분이시고 살이 빠지면서 개방이관이 생겼고 더 심해졌고 패치를 권유받으셨고, 예 인제 일반적인 코스예요. 인제 아까 제가 살 빠지면 체중 감소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러시면서 이제 건강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이 개방이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살을 찌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패치는 아주 간단한 시술입니다. 외래에서 그냥 시행이 되고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프레이로 마취를 하고 패치 수술을 하는데, 뭐 다른 거는 칼 대고 이렇게 열고 절개를 하지만 패치는 절개도 하는 거 없고요. 그냥 고막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얹어 놓고 나오는 거라서 최소한으로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하시고, 시술은 패치는 사실 자주 잘 빠져요. 뭐 1~2달 정도 지나면은 위치가 바뀌면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패치로 증상이 좋아졌다면 그것만큼 간단한 시술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LOL을 한번 볼까요? 저음 난청 히스토리가 있고 기상 즉시 다이어그라스 전정 이소바이드 복용 중에 있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먹먹한 증상 중에 제가 아까 난청이 꼭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LOL 님께서는 저음역 돌발성 난청의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저음역 돌발성 난청은 청력이 낮은 음 쪽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러다가 왔다 갔다 이제 회복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지럼증이 발생하면서 매니에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드시고 있는 유턴, 다이크로진, 이소바이드 이거 다 매니에르 약들이거든요. 이 저음역 돌발성 난청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매니에르랑 비슷한 원인으로 생긴다고 이제 우리가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요 약을 쓰는 거는 어느 병원에서도 다 이제 마찬가지로 쓰실 거고요. 청력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뭐 하루 내로 그냥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면은 사실 병원에서 굳이 치료를 더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가 넘게 그런 경우에는 안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까지 복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요런 거를 쪼금 시도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인은 뭐 내림프 수종이라는 요런 거가 이제 의심이 되는데 그거는 내림프 수종이라는 거는 달팽이관 안에 압력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고거는 인제 그래서 이뇨제로 드시고 물을 좀 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저염식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는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이 많이 드시지 마시라는 요런 거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 방법은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마시면 그냥 괜찮은 건데 만약에 악화된다, 너무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시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분만 더 볼게요. 계란 쿠키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귀가 먹먹해서 5 시간째 먹먹한데 2 주째 증상이 이상 없다. 해결 방법은" 어 이런 경우에는 인제 청력에 이상이 없으시면 이관 기능 검사나 요런 거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나 이제 모르는 원인일 수는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만약에 청력 검사만 하셨으면 이관 기능 검사도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한번 좀 확인을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T도 뭐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고 지금 이제 출근할 때 생기고 뭐 이제 퇴근할 때 괜찮아지고 좀 쉬면 괜찮아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시기에 스트레스랑 명확한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시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이제 심인성 증상들일 수도 있으니까 고거는 좀 쉬어 보시면서 좀 경과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검사가 다 정상이셨다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외래를 많이 보고 와서 목소리가 좀 쉬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많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